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주도 반도체 카르텔에 합류한 일본, 네덜란드 압박하는 중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카르텔에 합류한 가운데 중국은 일본과 네덜란드를 이 반도체 카르텔에 합류한 이유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래는 일도 하고 있죠. 미국 주도의 반도체 카르텔에 일본, 네덜란드가 합류한 것을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자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미국은 지난 11월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중국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완전 패배의 분위기에서 겨우 수성으로 분위기를 반전한 중간선거의 결과가 점점 더 바이든 행정부를 궁지에 몰아놓고 있기 때문이죠.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을 생각한다면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때리기가 이제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알아볼 것은 미국 주도 반도체 카르텔에 합류한 일본, 네덜란드 압박하는 중국입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카르텔에 합류한 일본, 네덜란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이들에게 기존 공급망 관계를 보호하도록 독려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외교부장인 칭강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양국 간 경제, 무역, 기술적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 원칙과 개방성을 계속 유지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고위급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산업 및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또한 중국은 지난 1월 30일 칭강 중국 외교부장이 우케 혹스트라 네덜란드 부총리와 별도로 전화를 걸어 중국이 국제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혼란스러운 중국 무역 환경보다는 분열적이고 질서 있는 개방적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결국 중국 당국을 화나게 만들었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월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기 언론 브리핑에서 워싱턴이 수출 통제를 남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맹비난에 나서고 있어요. 더불어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화웨이 손짓을 보이면서도 은근히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1월 29일부터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만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국가로 남아버리게 된 거죠. 한국과 일본을 비자 제한 국가로 지금 했었는데, 이 비자 제한 국가에서 일본은 이제 제외시키고 한국만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 내놓을 카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비자 면제 프로그램, 비자 발급을 중단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막을 어떠한 카드도 없죠. 현재 상태는. 미국이 당분간 중국 여행객에 대한 국경 통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 관련 규제에 대한 취한 보복 조치 중 하나인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제기한 것입니다. 즉, 당근만 주면 그것은 중국이 아니죠. 일본의 비자 발급 중단 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해상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칭강은 중국과 일본의 경제는 상호 의존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일본이 국제 무역 규칙과 자국의 장기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양국은 전략적 독립을 고수하고 아시아를 더 나은 형태를
발전시키는데 손을 맞잡아야 한다라고 일본의 카운트파트 외교관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마우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중국과 네덜란드 관계에 끼칠 영향을 묻는 말에 양국 외교부장의 통화 내용을 소개한 뒤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별 국가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악의적으로 중국 기업을 압박하고 봉쇄하는 것은 시장의 규칙과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죠. 네덜란드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전화를 해놓고 노골적으로 뒤에서는 불만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반도체 문제 때문에 지금 한층 뒤로 물러나고 있지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맹비난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어서 이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에도 충격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각 측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과 공평, 공정한 시장 원칙에서 출발해 독립적, 자주적으로 결정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연을 확장하고 있죠. 아르헨티나를 브릭스 가입에 지지한다고 입장을 표한 것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5개 국가로 구성된 브릭스의 외연 확장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중국은 지난해 열린 브릭스 외무장관 영상회담에서 브릭스 확대를 제안했고 다른 국가들도 확대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중국의 브릭스 확대 추진, 이것은 미국의 오커스, 쿼드 등 다자 협의체로 대중국 압박과 견제를 강화하자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노력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친중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의 브릭스 지금 가입, 이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현재 브릭스 확대와 관련해 아르헨티나, 알제리, 이란 등은 회원 가입을 신청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집트 등도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나라들이죠. 아르헨티나, 알제리, 이란. 지금 현재 중국과 가까운 나라예요. 이렇게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점차적으로 중국과 손을 잡고 있는 나라죠. 튀르키예, 이집트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도체가 중국에 끼친 영향은 상당하죠. 지금 모든 전자기기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반도체가 이 반도체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 반도체 기기,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반도체 외연 확장은 중국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지금 네덜란드와 일본의 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카르텔의 합류, 이것은 결국 중국 반도체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미국 내 역학적인 구도, 특히 정치적 역학적 구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의 그 역학적 구도가 표현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